제가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에는 참으로 시린 구간이 있더군요.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평생을 바쳐 일했던 일터에서 내 이름이 잊히며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가족들조차 나를 짐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등졌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제가 살아온 103년의 지혜를 빌려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세상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이제 그만 타인의 삶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외로움은 독이 아니라 인생의 군더더기를 걸러내는 아주 귀한 여과기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혹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내 영혼의 소리를 죽이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인맥을 관리한답시고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짓고 내 가치관과는 다른 모임에 나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등졌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드디어 당신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당신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50대, 60대라는 나이는 참으로 고단한 자리입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는 헌신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노후는 보장받지 못하는 이른바 낀 세대의 서러움이 있지요. 그래서 그 서운함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억울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억울함에 매몰되는 순간 당신의 남은 인생은 정말로 초라해지고 맙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철학적 고민을 하며 깨달은 것은 인생의 전반전이 소유와 성취를 위한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철저히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는 것은 여전히 인생 전반전의 습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가을이 되면 그 화려했던 잎들을 미련 없이 다 떨굽니다. 그래야만 추운 겨울을 견디고 다음 해의 새 생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겨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지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고립감은 당신의 인생에서 낙엽을 떨어뜨리는 과정입니다. 무거운 사회적 가면, 쓸데없는 자존심, 타인의 기대라는 잎사귀들을 다 떨구어내고 오직 당신이라는 본연의 줄기만 남기는 과정 말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제야말로 당신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어느 회사의 직급이 아닌 인간 누구로서의 고귀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50을 지천명지텐명, 즉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별거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찾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다 갈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렸다면 당신도 잠시 세상을 향해 세웠던 날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등 뒤에 따스한 햇살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세상에 기대지 않아도 당신 안에는 이미 홀로 설 수 있는 거대한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고통의 자물쇠를 푸는 열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잠시 뒤로 하고 나만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할 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저의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가 그토록 사람에게 상처받고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영혼의 양분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관계라는 그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정지라는 이름 아래 서로 얽히고 설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지요. 하지만 그 따뜻했던 정이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모든 불행의 시작인 마음의 빚입니다.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어보니 인간관계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배신감과 서운함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기대가 컸던 것입니까?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대개는 우리가 타인에게 투영했던 과도한 기대가 무너진 것일 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겪는 인간관계의 정리는 필연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을 위해 혹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들 중 진정으로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채권자 노릇을 하려는 욕심입니다. 진정한 베품은 주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며 진정한 관계는 보답을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서 저는 업계이나 에너지의 관점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면 혹시 과거에 당신이 타인의 진심을 외면했던 적은 없었는지, 혹은 나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대신 껍데기뿐인 평판에만 집착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등졌다는 피해의식에 빠져 있으면 당신의 영혼은 원망의 에너지만 가득 차게 되어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자식과 친구들을 위해 희생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그들이 자신을 예전처럼 찾지 않자 심한 우울증에 빠졌지요. 그분은 내 인생이 허무하다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고귀했지만 그 희생의 대가로 타인의 자유를 구속하려 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멀리한다면 그것을 당신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대신 저 사람과의 인연의 유통기한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담담하게 인정하십시오. 인연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 핀 꽃이 여름에 지는 것을 두고 우리는 비극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일 뿐입니다. 사람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은 지는 꽃잎을 나뭇가지에 다시 붙여놓으려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환영하십시오. 타인으로 가득 찼던 그 공간에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들어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중년들이 흔히 겪는 빈둥지 증후군이나 고독감은 사실 영혼의 독립선언문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당신의 내면을 밝히는 등불로 쓰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가장 인간답게 늙어가는 법입니다.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나 홀로 있어도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당신의 그 평온한 기운에 이끌려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구걸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지만 스스로 빛나는 사람 곁에는 맑은 인연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원망의 장부를 불태워버리십시오.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기록된 그 장부를 없애야만 당신의 영혼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야만 남은 생을 무거운 짐 없이 경쾌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인 상처들, 특히 우리를 기운 없게 만드는 비난과 멸시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겨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당하거나 평생을 바쳐 일궈온 업적을 가볍게 여기는 시선들을 마주할 때이지요. 특히 한국 사회처럼 서열과 체면을 중시하는 곳에서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경제적 능력이 예전만 못해질 때 느끼는 그 소외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1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은 한 가지 명백한 진실이 있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결코 나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금괴를 보고 돌덩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금의 가치가 변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눈이 어둡거나 금을 알아보는 안목이 없을 뿐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멸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화를 내거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하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대응입니다. 상대의 낮은 수준에 나를 맞추는 꼴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젊은 시절 철학을 공부하며 깊이 새긴 것은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입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는 외적인 가시와 같지만 자존감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분다고 해서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바람을 통과시킬 뿐입니다. 성숙한 어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침묵과 여유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참 지옥 같구나. 오죽하면 저런 모진 말을 뱉으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할까? 이렇게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비난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허공에서 흩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방어막입니다. 또한 노년의 기운이 세해진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육체는 비록 낡아갈지언정 그 안에 정신은 더욱 맑아질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통찰이라는 보석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한물간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제 치열한 경쟁의 장을 떠나 지혜의 장으로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종종 학생들에게 인생은 60부터가 진짜 공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먹고 살기 위한 공부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인간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품격 있게 완성될 것인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멸시에 가슴 아파하며 밤을 지새우지 마십시오. 대신 그 시간에 좋은 책 한 권을 더 읽고 맑은 차 한 잔을 마시며 당신의 내면을 향기롭게 채우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세상도 결국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만약 끝까지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조용히 그 인연을 끊어내십시오. 굳이 싸울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평온을 해치는 에너지로부터 당신을 격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여태껏 충분히 잘 살아왔고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그 거친 세월을 버텨온 당신의 영혼은 그 자체로 경배받아 마땅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름에 가려져도 여전히 그 뒤에서 빛나고 있듯이 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을 버리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진정한 평안한 노후와 존경받는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 실천적인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하기의 삶이 아닌 빼기의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것은 경제적 빈곤보다도 버리지 못한 과거의 습관과 부질없는 집착이더군요.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한 어른이 되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자신도 모르게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훈계가 길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 당신의 과거 경험은 참고사항일 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싶다면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당신의 살아가는 뒷모습으로 보여주십시오. 잔소리가 늘어날수록 주변 사람들은 멀어지고 당신의 고독은 깊어질 뿐입니다. 그랬구나. 참 고생이 많구나. 라는 따뜻한 공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침묵은 어른의 품격을 완성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입니다. 둘째로, 과거의 영광과 상처가 담긴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 물건 하나도 쉽게 버리지 못하곤 하죠. 하지만 집안 가득 쌓인 낡은 짐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마음도 무거워지는 법입니다. 이제는 주변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공간이 비워져야 맑은 공기가 들어오듯 마음의 공간을 비워야 새로운 기쁨이 깃듭니다.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로, 돈이 없다, 아프다, 죽고 싶다는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것을 멈추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했지요. 당신이 습관적으로 뱉는 그 말들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지배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이만하니 다행이다라고 말하고,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오늘 하루 밥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라고 말하십시오. 감사의 언어는 노년의 얼굴을 가장 우아하게 만드는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또한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이것은 한국 부모들에게 제가 가장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고 당신 또한 당신만의 인생을 마무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나중에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 당신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자식을 돕는 길이고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독립적인 부모가 될 때 비로소 자식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만 사람은 공부를 멈출 때 늙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학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악기를 만져보고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익히는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의 뇌를 깨우고 영혼을 젊게 만듭니다. 저는 100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앗아갈 수 없는 최고의 항로화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세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수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걸음으로 길을 나서십시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 앞에 무릎을 굽히고 지혜를 청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작별하는 그날까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 근원적인 평화에 대해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이제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여러분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오며 수많은 계절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봄의 찬란한 생명력도 보았고 여름의 뜨거운 열정도 겪었으며 가을의 풍요로운 결실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요한 겨울의 초입에 서서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제가 깨달은 마지막 지혜는 인생이란 결국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여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병드는 줄도 몰랐고 세상의 속도에 맞추느라 내 영혼이 숨가빠하는 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한낮의 강렬한 태양보다 부드럽기 때문이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따스한 빛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 그 노을처럼 가장 깊고 풍부한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등진 것처럼 느껴질 때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이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신성한 고독 속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 고독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용서할 힘을 얻고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용기를 얻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옳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엉어리진 미움의 찌꺼기를 털어내어 나 자신이 평화로워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은 내 귀한 영혼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고 강을 건너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돌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리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평화에 머물게 하소서. 거창한 업적을 남기려 하지 마십시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건네는 것, 길가에 핀 작은 꽃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소박한 한 끼 식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성자의 삶으로 만듭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일이 익어 단맛을 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껍질은 비록 쪼글쪼글해질지언정 그 안에 수분과 당분은 가장 밀도 있게 응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향기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도 아파트의 평수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지켜온 맑은 영혼과 사랑의 기억뿐입니다. 그러니 남은 생은 오직 그 아름다운 기억을 만드는 데 쓰십시오. 돈에 인색하지 말고 마음에는 너그러워지십시오. 자식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되 그들의 그늘이 되려 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의 당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참으로 고생 많았다고 거친 풍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잘 와주어서 고맙다고 당신의 어깨를 토닥여 주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때 세상의 그 어떤 차가운 시선도 당신을 얼어붙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외로움 속에서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온전하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전입니다. 부디 안온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당신만의 빛나는 황혼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산 노교수가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이자 축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벌써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아프지 않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비결은 대단한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아픈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왜 어떤 이는 70세가 넘어서도 평온하고 기품 있는 삶을 사는데 왜 다른 이는 여전히 가난과 질병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50대, 60대를 지나고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젊은 시절에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의 70대는 결코 평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이 속을 썩여서, 혹은 운이 없어서라고 탓하곤 하죠. 하지만 제가 100년의 생애를 통해 깨달은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 삶의 고통은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육신의 빚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빚의 정체는 바로 우리가 매일 입으로 가져가는 음식과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집이 낡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둥이 튼튼하니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70세의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몸을 쓰레기통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먹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운명까지 이야기합니까? 라고 묻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도 또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도 절제는 가장 큰 덕목이었습니다. 탐욕스럽게 먹는 습관,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혀, 그리고 남과 비교하며 허겁지겁 채우는 배 속에는 영원히 쉴 곳이 없습니다. 70세에 고통받는 이들은 대개 두 가지 식습관의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첫째는 분노의 식사이고 둘째는 무절제의 식사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과 기름진 음식으로 몸을 학대하는 행위는 당장은 즐거울지 몰라도 훗날 당신의 노년을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게 만드는 독약이 됩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잘 나가던 이들이 식탐을 이기지 못해 노년의 품격을 잃고 결국 가족들에게까지 짐이 되는 비극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정신이 흐릿해져서 소중한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노년의 빈곤입니다. 그리고 그 빈곤의 씨앗은 바로 지금 당신이 무심코 먹고 있는 그 자극적이고 불필요한 음식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늦기 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50세는 인생의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식습관을 바로잡지 못하면 당신의 70세는 어두운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나를 만드는 신성한 재료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몸을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몸은 정직한 기록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늙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70세의 육신은 당신이 살아온 50년, 60년의 세월 동안 무엇을 선택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제가 평생 학문과 교육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니 노년의 비참함을 겪는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업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식사를 소홀히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업이라고 하면은 거창한 종교적 의미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업은 훨씬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당신이 배가 부른데도 탐욕을 부려 한 숟가락을 더 얻는 것, 몸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자극적인 맛에 취해 독한 술을 들이켜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노년을 파괴하는 식탐의 업보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병원을 전전하며 모아둔 돈을 병원비로 다 쓰고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 그 불행의 시작은 의외로 소박한 식탁 위에서 결정됩니다. 한국 사회는 과거에 너무나 배고픈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잘 먹는 것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나 비싼 것을 먹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100세를 살아보니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노년의 고통은 대개 과잉에서 옵니다. 50대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워내고 덜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젊은 시절의 혈기만 믿고 위장을 혹사시키는 이들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도 오래 쓰면은 기름칠을 하고 살살 다뤄야 오래 갑니다. 우리 몸은 기계보다 훨씬 정교한 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핑계로 맵고 짠 음식으로 위장을 난도질하고 사교를 한다는 명목으로 밤늦게까지 폭식과 폭음을 일삼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미리 가불해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젊을 때 빌려 쓴 그 생명력은 반드시 70세라는 고개에서 통증과 빈곤이라는 이름의 고지서로 돌아옵니다.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분노와 슬픔으로 채우는 식사입니다. 마음이 허전하다고 해서 음식으로 그 구멍을 메우려 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허기는 결코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식탁을 정갈히 하고 맑은 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거꾸로 행동합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몸을 학대하듯 음식을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음식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독소가 되고 화가 됩니다. 그것이 쌓여 노년의 중병이 되고 그 병은 결국 당신의 남은 재산과 자존감을 앗아갑니다. 저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유독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노년을 고통 속에서 보내는 이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대개 식탐을 조절하지 못했거나 식사 시간을 그저 욕망을 채우는 시간으로만 여겼던 이들입니다. 반면 80세, 90세가 넘어서도 사회활동을 하며 존경받는 이들은 하나같이 소박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대할 때 마치 기도를 올리듯 경건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70세에 겪는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궁핍은 우연히 찾아오는 재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십 년간 식탁 위에서 저지른 작은 방종들이 모여 만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것이 당신의 노년을 축복으로 만들 수도 재앙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평온한 노후를 허락하지 않는 법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결국 혼자 남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 홀로됨을 두려워하고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기 자신을 방치하곤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은퇴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보면은 식사를 대충 때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찬물에 밥을 말아 김치 하나로 끼니를 해결하거나 서서 대충 허기를 채우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대충 때우는 한 끼가 당신의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70세에 접어들어 삶이 비참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대개 타인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좋은 그릇에 정성껏 음식을 담아내면서 왜 혼자 있을 때는 냄비째로 밥을 먹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아깝다며 먹어치우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절약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느 누가 나를 귀한 어른으로 대접해 주겠습니까?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고초로 만드느냐 안식으로 만드느냐는 당신의 식탁 풍경에 달려 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1인용 식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 나물 한 가지를 무치더라도 정성을 다하고 예쁜 그릇에 담아 천천히 씹으며 그 맛을 음미하는 시간. 그 시간은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달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자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와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식은 밥이었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대충 먹지 뭐라는 그 한마디에 그분의 무너진 자존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70세의 가난은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곳간이 비어버린 것, 즉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 진짜 가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찾아와 맛있는 것을 사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남이 차려준 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차린 소박하고 깨끗한 상차림에서 나옵니다. 50대부터 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더 정성껏 먹고 혼자 있을 때 더 품위 있게 행동하는 법 말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70세가 되어 진정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을 때 그 외로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급격히 무너져 내립니다. 또한 자식이나 타인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 때 그것을 음식으로 풀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 심리가 발동하면은 식탁은 원망의 장소가 됩니다. 원망 섞인 밥은 몸 안에서 돌덩이가 됩니다. 소화되지 못한 그 마음의 찌꺼기들이 쌓여 노년의 고혈압이 되고 당뇨가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고 싶다면 먼저 식탁에서 모든 원망을 걷어내십시오. 비록 고기 반찬이 없어도 좋습니다. 맑은 된장국 한 그릇에 갓 지은 밥 한 공기, 그리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그 식탁은 천국이 됩니다. 70세의 당신이 여전히 빛나고 당당하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자신을 위해 가장 예쁜 그릇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접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보낸 정성을 기억하고 그것을 건강과 평온함이라는 선물로 되돌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인 50세를 지나 70세라는 곡에 다다랐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두 갈래 길입니다. 한 길은 질병과 후회 속에서 연명하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비록 기력은 예전만 못해도 정신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평온하게 걷는 길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을 더 채울까가 아니라 무엇을 비워낼까에 대한 결단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의 비참함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식탁과 마음에서 치워버려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본전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세대는 워낙 아끼는 것이 미덕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남으면은 배가 부른데도 아깝다며 억지로 입에 밀어 넣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배부른 상태에서 억지로 먹는 음식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그것은 내 몸에 쓰레기를 쌓는 행위와 같습니다. 70세의 몸은 더 이상 과도한 열량을 소화해낼 힘이 없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에 먹어치운 그 한 숟가락이 결국 비만이 되고 혈관을 막고 당신의 무릎을 아프게 합니다. 진짜 아까운 것은 남은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한 말과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남을 비난하거나 자식에게 훈계하거나 과거의 상처를 들추는 습관을 당장 버리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식사 시간은 평화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며 먹는 음식은 몸속에서 시커먼 에너지가 되어 흐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주변에 사람이 없고 늘 외로운 분들을 보면은 식사 자리에서조차 날 선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아한 노년은 깨끗한 혈관뿐만 아니라 깨끗한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타인의 시선에 맞춘 과시용 식단을 버리십시오. 비싼 고기, 화려한 보양식을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70세 이후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진수성찬이 아니라 제철에 나는 소박한 채소와 맑은 물, 그리고 정갈하게 지어진 곡물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혹은 체면을 차리기 위해 먹는 무거운 음식들은 노년의 장천에 큰 부담을 줍니다. 몸이 가벼워야 마음도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야 70세의 삶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것을 먹는 것으로 보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술이나 자극적인 음식에 의지하면 당신의 노년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만나는 모욕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속을 달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소가 되는 인연과의 식사도 과감히 줄이십시오. 만나면 에너지가 빠지고 늘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는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차라리 혼자서 조용히 평화를 맛보며 식사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70세의 안녕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을 정돈하고 내 몸에 해로운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에서 이 독소들을 치워내십시오. 그래야만 남은 30년의 세월이 고통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 위에서 숨쉬며 살아보니
인생은 결국 한 끼의 식사와 닮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상을 차리고 정오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부지런히 수저를 놀리다가 마침내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이 되면 정갈하게 뒷정리를 하고 자리를 일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70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인생의 저녁 식사를 마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먹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식탁을 떠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의 빈곤과 질병을 두려워하지만 제가 본 가장 비참한 노년은 통장에 돈이 없는 노년이 아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남을 원망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돌보지 않아 영혼이 메말라버린 노년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이들은 그 모습부터가 다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깊은 주름이 있지만 그 주름 사이로 은은한 평화가 흐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적게 먹음으로써 몸을 가볍게 유지하고 맑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정신을 명료하게 가꾸며 소박한 것에 만족함으로써 마음에 불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70세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참맛을 비로소 음미하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건강을 해치는 독은 없는지,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과한 욕심은 없는지 말입니다. 50대부터 시작한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70세의 당신을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공원의 벤치로 인도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어야 건강해질까? 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 먹어야 내 영혼이 평온해질까를 질문하십시오. 배가 고파서 먹는 밥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탱해주는 우주의 에너지에 감사하며 한 숟가락을 드십시오. 그렇게 먹는 한 끼는 보약 10첩보다 나은 힘을 발휘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서운하게 해도 그 마음을 밥물에 말아 삼키지 마십시오. 분노는 밖으로 흘려보내고 식탁 위에는 오직 평화와 감사만을 남겨두십시오. 인생의 저녁 노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찻잔을 기울일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거창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에게 큰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어도 좋습니다. 다만 내 몸을 성전처럼 귀히 여기고 마지막까지 정갈한 식습관으로 자신의 품위를 지켜온 당신이라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비참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잘 익은 과일처럼 향기롭고 달콤한 결실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식사로 당신의 남은 생을 축복으로 채워가십시오. 100세를 산 노교수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